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이라크 대 일본. 자, 이 경기 역시 이제 카타르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인도네시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고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뭐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좀 더 이라크가 쉽게 공격을 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라크 선수들 몸놀림이 좋았고, 그리고 높이에서의 우위, 그리고 세컨볼 찬스까지 잘 살리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인 그런 이라크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베트남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뒀지만 이런 베트남의 좀 매서운 공격을 잘 막지 못해 두 골을 좀 실점하면서 다소 좀 수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뭐 이제 전반에 이제 1대2로 역전까지 당했던 일본이긴 하지만 그 후 이제 좀 노련하게 경기를 좀 잘 풀어가면서 결국엔 뭐 4대2 역전승을 거뒀죠.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네,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본이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진출이 많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최대한 라인을 내려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뭐 이라크가 만약에 이 경기를 비길 시 이제 다음 베트남 상대로 최소한 지지만 않으면 본선 진출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뭐 이라크가 뭐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최대한 좀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려고 좀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일본과 이라크의 좀 라인업 차이나 그런 좀 체급차가 어느 정도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지금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현재 지금 일본을 봤을 때 그걸 좀 뚫어낼 만한 기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승패를 본다면은 일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일본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일본 승. 그리고 요거는 네 1엔디 기준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3.5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 승에 이제 네 핸디로는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라크와 이제 일본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자, 일단 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상대로 직전 경기 두 골을 넣으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좋았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만큼 베트남의 좀 수비도 안 좋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퍼지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기대치를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베트남이 직전 일본 경기에서 그런 보였던 기대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오늘도 과연 좀 보여줄지가 관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라크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역시 인도네시아의 수비는 좀 많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베트남이 굉장히 좀 스피드를 좀 살려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 기동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스피디한 플레이를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역습이나 이런 좀 세트 피스를 통해 좀 어느 정도 인도네시아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스피드를 살려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공격에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베트남 상대로 좀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하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를 하다가 좀 역습으로 좀 공격을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종종 세트피스를 통해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잔실수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수들의 그런 발이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베트남 공격진들 상대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더 베트남이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현 상황에서 솔직히 뭐 베트남의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베트남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할게요. 2.5 기준 오바. 네. 이제 인도네시아도 충분히 뭐 베트남 상대로 한 골 이상 넣을 만한 그런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할 때는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네갈 대 이제 카메룬. 네,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마네, 그리고 이제 쿨리바르, 그리고 이제 사르, 게 등을 앞세워 이제 감비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좀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건희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한 명 퇴장당한 기니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만들었어요. 네. 확실히 좀 최근 좀 카메룬의 이런 조직력이나 그런 좀 전력에 비한 그런 경기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고전할 것으로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한 명 퇴장당한 기니 상대로도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인 거는 카메룬 입장에서도 많이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번 경기부터 오나나가 선발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프리뷰해봤네요.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6, 7년 전까지만 해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력이 좀 막강해졌고, 그에 반해 뭐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국대에 비해서 전력이 좀 약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세네갈이 더 약간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세네갈과 달리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안기사와 이제 오나나 빼고는 지금 네임드 있는 선수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양 팀의 전력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팔순노치페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 전력뿐만 아니라 지금 양 팀의 조직력을 봤을 때도 세네갈이 더 좋고, 그리고 경기력, 흐름 모두 지금 세네갈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는 세네갈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네갈 사이드.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네,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네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건희블록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건희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 두 분께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K1417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K1417님께서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분께 이제 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지금 세 분께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오셨다 하시면은 이제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50개씩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네, 분석이 좀 지체된 점 양해 말씀드리고 네,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니 대 이제 감기아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카메룬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좀 주요 공격수인 카마노가 퇴장을 당해 이제 이번 경기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좀 퇴장당한 이제 주요 공격수인 카마노가 이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비아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세네갈 상대로 이제 대패를 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제 미드필더인 이제 아담스가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주요 선수 한 명씩 이제 결장을 한 상태로 이제 맞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감비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네갈 전에서 나름 전개가 괜찮고, 그리고 위협적인 장면도 몇 번 만들었지만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으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개 같은 거는 좀 괜찮았지만 그에 비해 좀 실속은 없었던 그런 감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기니가 더 공격에서의 기대값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공격 효율이 더 좋은 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비아에 비해서는 좀 공격에서의 기대값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빌드업이나 운영 면에서도 더 괜찮기 때문에 좀 기니가 약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좀 친선전이긴 하지만 나이지리아 상대로도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기량을 지금 선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자체도 굉장히 좀 템포는 좀 느리게 좀 진행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아무래도 이제 좀 수비에서의 그런 안정감도 확실히 더 지금 기니가 더 좋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지금 기니가 더 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공수 방면의 우위를 살려서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기니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기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13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는 기니 승,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이제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리가 경기죠. 알라베스 대 카디스.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 빌바오 상대로 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빌바오 상대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베티스와 홈 세비야 상대로도 연승을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최근 흐름이 좋은 그런 알라베스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라나다 상대로 지고, 그리고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현재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느미쟁 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3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님. 네, 50개 후원도 감사드리고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3님.
아, 네, 들어가십시오, 13님.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카디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뭐 흐름은 알라베스가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팀은 아니에요. 자, 다만 상대적으로 알라베스가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주로 좀 롱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뭐 전개 면에서는 솔직히 양 팀한테 좀 기대하기는 많이 힘들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이제 굳이 보자고 하면은 카디스와 달리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공격에서도 살아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이제 폼이 좋아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자, 그에 반해 이제 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전체적으로 폼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라베스에 비해 지금 기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 팀의 좀 흐름, 그리고 최근 폼 같은 거를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라베스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 네,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요거는 어노바는 네, 저득점 라인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라베스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라베스와 카디스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라치오 경기. 자, 요거는 이제 사우디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슈퍼컵 4강전 이제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카스텔라노스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김군수님 반갑습니다.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군수님도 별풍선 50개 안녕하세요, 원 물결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군수님. 네. 일단 바로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50개 후원 감사합니다, 김구수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알베르토에 이어 이제 임모빌레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주축 전력의 그런 좀 복귀는 굉장히 좀 호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몬차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간만에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이제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3달 넘게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 인터밀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역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뭐 5연승 중으로 최상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도 좋은 그런 라치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네, 양 팀 다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 쪽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전망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뭐 중원 싸움에서는 라치오보다는 인터밀란이 더 우세할 수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퀄리티 또한 비교적 더 인터밀란이 낫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약간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인터밀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한 달 전쯤에 이런 좀 양 팀이 맞붙었을 때도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이제 라치오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죠. 그만큼 좀 상성에서도 인터밀란이 이제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라치오가 솔직히 최근에 뭐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언제든 이제 원정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도 할 말 없는 게 지금 라치오긴 해요. 네. 그만큼 원정 라치오는 확실히 항상 좀 불안감이 있다. 네,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승패를 봤을 때는 밀란 사이드 볼게요. 인터 밀란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노바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 밀란 승, 고배당 햄무, 2.5슛 언더 요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썬더랜드 대 이제 헐시티 경기. 자, 일단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이제 윙어 1명이 결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많아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도 지금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이제 필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결장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딜랍, 그리고 이제 미카엘 세리 등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헐시티라고 볼 수 있네요. 확실히 지금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 FA컵에서 뉴캐슬을 만나며 진 이후로 이제 연패를 거둬 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좀 승리를 통해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그런 썬더랜드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지금 총 4경기를 치렀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무 3패로 굉장히 지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조금 이전에 비해서 이제 폼도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모멘텀도 또 많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좀 기세가 많이 꺾인 그런 헐시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썬더랜드가 좀 헐시티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며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나 역습을 통해 종종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약간 좀 가정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썬더랜드가 약간 좀 헐시티 진영에서 좀 더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뭐 흐름도 이제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원정 수비 또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버밍엄과 이제 FA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일주일 가량 쉰 썬더랜드보다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많이 열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헐시티는 좀 체력적으로나 좀 컨디션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 네, 이 부분까지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사이드,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썬더랜드 승에 이제 2.5슛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헐시티의 그런 좀 주요 선수들의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나 약간 컨디션적으로도 힘들고 최근 폼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뭐 썬더랜드 승 본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2개 정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홍콩 대 이란 경기, 아시안컵 이제 남은 한 경기죠. 네, 이거는 뭐 이제 이란 승. 그리고 이제 핸디 기준이 이제 END인데 그래도 END 기준으로 이거는 마인 승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워낙 좀 양 팀의 좀 체격차가 크다 보니까 마인승에다가 이제 3.5 기준으로 오버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DBC 한 경기죠. 엑셀시오르 대 이제 헤이렌베인. 네, 이거는 이제 엑셀시오르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베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 도전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